산책. 오늘은 위대한 교황 성요한 23세, 특히 유머와 위트를 사랑한 교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황 성요한 23세는 1958년 10월 28일 제위한 제261대 교황이며 20세기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중요한 교황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비오 10세의 교황이 가톨릭 전통주의를 대표한다면 요한 23세 교황은 개방, 탈권위주의를 대표하는 이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대 교황 요한 바울 2세처럼 빼어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다재다능하지도 않고 또 대중적인 쇼맨십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인간적이고 소탈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선하신 교황 요한, 이게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본명은 안젤로 주제페 론칼리이며 1931년부터 교황청의 외교관으로 활약을 하다가 1953년에는 추기경 베네치아의 총대주교를 거쳐서 1958년 교황에 선출하게 됩니다. 평소 평범한 성직자로 남기를 원했으나 프랑스와 그리스 등에서 활동한 외교관으로서의 성과가 높이 인정되어서 마침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2014년 4월 27일 교황 요한 바울 2세와 함께 합동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이 돼서 지금은 성인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제2기간 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변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였으며 1963년 4월 11일 최초 가톨릭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반포하였습니다. 세계 평화, 빈부격차 문제, 노동 문제 등 현대 인류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고 노력한 점, 이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고조되었던 핵전쟁의 기운을 차단하고 분쟁을 조절해서 1963년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됩니다. 안젤로 주제페 론칼리는 1881년 11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의 베르가모의 작은 마을 소토 일 몬테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조반나 바티스타 론칼리이고 농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안나 줄리아 마졸라이고 그 사이에 13명의 자녀 가운데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12살에 베르가모 신학교에 입학했으며 군 복무를 마친 후 교회사, 교부학, 호교론 등을 연구하다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로마의 몬테산토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1905년 베르가모의 새 교구장 주교로 자코모 라디니 테데스키가 착자하는데 그는 그 주교는 론칼리를 비수로 임명을 합니다. 론칼리는 테데스키 주교가 1914년에 선종할 때까지 그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이 시기에 론칼리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이 후에 교황이 되어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게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탈리아 육군에 소환되어서 베르가모의 군인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군에서 전역한 후에는 신학교의 영성기도자로 임명하게 되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줍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를 개설한다든지 도서관을 연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1920년대 초 무소리니가 집권하던 시기에 론칼리는 여러 차례 무소리니를 비판하였고 그 외에도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당시 교회로서는 파격적으로 좌파적인 주장을 하여 바티칸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11월 6일 론칼리는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교황은 포교협회의 이탈리아 협회장으로 론칼리를 임명을 합니다. 훗날 론칼리는 자신이 만났던 교황들 가운데서도 베네딕토 15세가 가장 정감이 가는 교황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론칼리를 주교품에 올리고 불가리아 대사로 파견하였으나 그는 외교관으로 임명된 것을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신자들 속에서 사목자로 일하기를 바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누이들이 자기를 돌보는 한유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를 떠날 때에는 그곳 사람들에게 특별히 친밀감을 느껴서 고별 강연에서 이탈리아 관습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성탄절에 창가에 촛불을 켜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곳에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어디서든지 불가리아 사람이 제 집 앞을 지나가면 길눈이 어두운 분이라도 창문에 켜진 촛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불가리아에서 오신 형제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인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축제의 날로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34년 론칼리는 대주교로 수임되어서 터키와 그리스의 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터키와 그리스에서 근무하면서 론칼리는 동방 정교회 국가에서 힘없는 가톨릭 소수파를 대변하고 유럽에서 온 수천만 명의 난민과 지하에 사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1939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교황 비오 11세가 선종하였으나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맡겨진 자신의 임무 때문에 두 번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교황 비오 12세는 론칼리를 다시 프랑스 대사로 발령을 합니다. 프랑스 대사 임명 소식을 듣고 한직만을 맴돌던 자기가 갑자기 이런 요직에 임명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명령이 잘못 전달된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때 론칼리는 프랑스에 수용되어 있는 나치 독일 포로들의 공정한 처우와 석방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나치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주교들을 조사해서 교회에서 퇴출시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난 홀로코스트 때에도 론칼리는 대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구출해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탄불로 피신한 유대인 난민들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야샤노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그의 도움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기경 문장으로 하얀색 방패의 베네치아 주보 승인인 복음사가 마르코를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가 그려지고, 그 밑에는 론칼리 집안의 상징인 탑이 있는 문장을 그렸습니다. 평소 신자들 속에서 일하는 사목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선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매우 좋아했으나 이미 70대 노후였기에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은퇴할 생각만 했지 교황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기경 시절에 당대 바티칸의 실세로 여교황이라고까지 불렸던 비오 12세의 측근인 파스칼리나 수녀와의 대립이 유명한 일화로 전해집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배우 클락 게이블이 바티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교황과 파스칼리나 수녀 모두 클락 게이블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리나 수녀가 이미 계획된 론칼리 추기경의 교황 면담을 취소하고 클락 게이블의 아련을 스케줄에 넣는 바람에 론칼리 추기경은 바람을 맞게 됩니다. 파스칼리나 수녀는 훗날 론칼리 추기경이 후에 교황이 즉위 될 것을 알았더라도 배우 하나 때문에 바람을 맺혔겠느냐 하고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은 예스였으며, 심지어 이 세상에 추기경은 많지만 클락 게이블은 한 명뿐이잖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1958년 10월 9일 교황 비오 12세가 선종하자 론칼리는 왕복 기차표를 구입하고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콘클라베는 누가 교황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언론은 차기 교황 후보로 추기경 20명을 거론하였는데 비선거권이 있는 추기경 총수가 51명에 불과했으므로 40% 후보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론칼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론칼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유력한 교황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추기경단 중 이탈리아파와 프랑스파가 나뉘었는데 두 파가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쉬어가는
역할에 적합한, 따라서 나이가 많고 야심도 없으면서 덕망이 있는 추경으로 교황을 뽑자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적임자는 롱칼리뿐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총 12차례의 투표 끝에 롱칼리가 교황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교황으로 선출되면 곧바로 흰색 수단을 입고 사도궁 발코니에서 군중들과 온 세상을 위해 축복함이 관례인데, 누가 교황이 될지 모르므로 바티칸 재단사들은 미리 대중소 크기로 임시 수단을 지어둡니다. 그런데 허리통 굵기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리통이 굵은 롱칼리 추경이 교황이 되자 모두들 당황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교회법으로는 모든 가톨릭 남성이 교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추경 중에서 교황으로 설정되는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론했던 몬티니 밀라노 대주교는 자연스럽게 후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롱칼리가 38표를 얻어서 교황이 되었고, 결국 베니스로 돌아가는 기차표 한 장은 쓰지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롱칼리는 77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잠시 교황직을 수행하다 갈 과도기적인 교황 내지 징검다리 교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들은 새 교황이 추경을 선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롱칼리는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된 첫해 추경회의에서 몬티니를 추경으로 서임하였고, 그는 훗날 롱칼리의 뒤를 이어서 교황 바오로 6세가 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교황이 됩니다. 롱칼리는 교황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요한으로 선택하여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는 서방교회의 분열 시기에 대립교황 요한 23세 이후에 어떤 교황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교회 역사상 500년 만에 처음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새 교황이 요한 23세로 불려야 하는지 아니면 요한 24로 불려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했는데, 새 교황 자신이 요한 23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로써 대립교황 요한 23세는 적법한 교황이 아니라는 교회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958년 10월 28일 취임한 요한 23세는 그의 성탄절날 1970년 이후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로마 교구를 3억 방문하였는데, 이때 밤비노 제수병원과 산토스 피리토 병원을 방문하였고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로마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제수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이곳에서 그는 제수들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성탄절에 교황청에서는 의례적으로 외교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런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병원을 방문하고 교도소를 방문하는 행동은 엄청난 반향을 불려옵니다. 또한 요한 23세가 늦은 야밤에 몰래 바티칸을 빠져나와서 로마시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니 워커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조니 워커라는 별명을 요한 23세가 나중에 듣고 본인도 크게 웃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요한 23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 집전한 첫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서 그는 수세기에 걸친 교회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고 전체 교회가 반유대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합니다. 교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추경들의 숫자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요한 23세가 너무 연로가여 교황직의 임시 관리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선입견을 물리치고 1959년 1월 29일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뒤 100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특별한 현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권 추경 한 분은 거룩하신 노인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셨는지 모르시는 듯하다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 교황 23세는 공의회를 1963년에 개행하고자 했으나 교황청 관리들이 1963년까지는 너무 빠르다라고 말하자 오히려 1962년으로 개최 일정을 앞당겨 버립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의 공의회들과는 달리 동시대의 이단을 타도하거나 교리상의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바뀐 만큼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목적은 적응이라는 뜻의 아조르나멘토라는 말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교회는 전례 양식의 대대적인 개정과 교회 일치 운동을 강조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과 세계와의 대화 모색, 평신도 사도직, 교회의 내적 성찰과 쇄신 등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의회가 열리기 전인 1952년 10월 4일 교황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주기를 맞이하여 열차를 타고 아시시와 토레도를 방문하여 다가올 공의회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이 일로 교황 비오 9세 이후에 75년 만에 교황이 로마 밖으로 여행한 이런 교황이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4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1962년 10월 11일 제1회기가 개최되었는데, 수천 명에 이르는 주교들과 학자들 그리고 대표들이 장엄하게 성 베드로 대성당에 운집하여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요한 23세는 어머니인 교회가 기뻐합니다 라는 말로 개막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한 23세는 공의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개회 1년 만인 1963년 6월 3일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이후 공의회는 후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마무리하고, 이에 따라서 개혁 작업이 시작됩니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은 의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목 대안을 연구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했으며, 따라서 공의회 기간에 서간 주교의 수는 요한 23세 교황도 포함하여 25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대성당 회의실에서는 거의 매일 그 전날에 서간 주교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63년 4월에는 사순시기를 맞아 지상의 평화라는 해책을 발표하여 세계 평화에 관한 천주교의 차원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이는 요한 23세가 사망하기 불과 2개월 전의 일이었고 그가 교황으로서 남긴 마지막 주요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 23세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 199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2013년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뒤를 이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3명의 교황께서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된 교황입니다. 1963년 5월 11일 이탈리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한 23세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쓴 그의 노고를 칭송하며 발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인문사회 분야, 자연과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자에게 수여하는 노벨상 버금가는 이런 공로상입니다. 마침내 1963년 4월 순례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교황에게도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암시했습니다. 1963년 5월 31일에 요한 23세는 암을 이겨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 성사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6월 1일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2번 반복한 말은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9절에서 3번이나 나오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였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인 6월 3일 오후 7시 49분 요한 23세는 4년 7개월간의 통치를 끝내고 향령 81세의 나이로 선종을 합니다. 요한 23세의 시신은 6월 6일 바티칸 지하묘소에 안장되었고, 베로나에 있는 만토바 교도소와 레지나 첼리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기증한 2개의 화환이 각각 무덤 양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 23세는 착하신 교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일요일 하나님의 자비주일에 요한 23세와 요한 바울 2세는 공동으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인으로 시승을 받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요한 23세를 교황사절, 베네치아 총대주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일치운동의 수요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요한 23세의 축일은 그가 선종한 날짜인 6월 3일로 지정되지 않고
그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한 10월 11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요한 23세는 또한 성공회와 루트교 등의 일부 개신교에서도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으며 6월 4일을 축일로, 이 개신교에서는 6월 4일을 축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평소 유머를 즐겨 사용하였으므로 요한 23세의 성격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교황 자리에 오르기 전에 상류층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무시와 푸대접을 당하고 했는데, 한 번은 어느 고급 파티에서 누군가 성격자인 그에게 여자인 나치 사진을 보여주며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요한 23세는 빙긋이 웃으면서 네, 부인이시구만요. 참 미인이십니다. 라고 답하여 오히려 그 상류층 사람을 무안케 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 23세가 외교관으로 재직가 있을 때 한 여자가 파티에서 야한 복장으로 나타나서 롱칼리 몬시뉴어를 아는 체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사과를 건네면서 저 여자에게 사과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황님 왜 사과를 저 여자에게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과를 먹어야지 자기가 벗은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 23세는 밤에 잠을 조금 자고 일찍 일어나는 대신에 낮잠을 자곤 했는데 잠꼬대를 하고 있어서 들어봤더니 나는 모릅니다, 교황에게 물어보시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마식 경비대장이 요한 23세를 아련하려 와서 예법대로 무릎을 꿇자 요한 23세는 그를 이렇게 세우며 일어나세요. 당신은 장교이지만 나는 군에서 사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23세가 아직 추기경이었던 시절에 어떤 추기경이 로마에 찾아와서 그를 찾아왔었는데, 그때 그를 맞이하여 같이 기차를 타고 바티칸으로 향하던 중에 기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서 두 추기경이 함께 산책을 즐겼는데, 그 사이에 기차 떠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 추기경이 당황하고 있는데 요한 23세는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요, 지금 제 뒤에 있는 분이 기관사입니다. 기차에서 내려올 때 제가 잡아왔죠. 저분이 여기 있는 한 기차는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황에 선출된 후에 한 대회 행사에서 어느 신자가 새 교황은 별로 잘 챙기지도 않고 늙은이네 하고 실망 섞인 반응을 보이자 이를 엿들은 교황 요한 23세는 미안합니다, 콩크라베는 미인대회가 아니라서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요한 23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대략 절반 정도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니스의 추기경 시절에 미래의 교황은 부유한 시민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과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 23세의 말씀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당신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한 23세 교황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